이번에 알아볼 책은 고작해야 364일입니다. 2015년 포북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한동안 절판 상태로 있다가 2022년에 이마주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형, 누나, 언니, 오빠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명조는 둘째입니다. 명조는 신고 싶은 캔버스화가 있어서 며칠 동안 엄마를 졸라 겨우 얻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할머니 때문에 신발은 고작 364일 먼저 태어난 형의 차지가 되어버리죠. 기분이 상한 명조는 신발 한쪽을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곧바로 찾으러 갔으나 이미 누군가가 주워가 버렸습니다. 그 한쪽을 주워간 아이는 패션 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캔버스화를 활용해버립니다. 그 아이도 명조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보도블록에 놓여있는 캔버스 운동화 하나. 그런데 분홍색이다. 위를 올려다보고 다시 운동화를 보았다. 내가 운동화를 떨어뜨린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운동화가 색깔이 달라져서 돌아온 셈이었다. 요거 봐라 하고 놀리는 것처럼. 누구지? 누가 이런 거야? 운동화를 집어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 같은 모델이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것처럼 신발바닥도 깨끗하고 크기도 같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야, 그런 건 왜 주워, 더럽게. 윤조가 시큰둥하게 말하며 가버렸다. 윤조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매장까지 가서 신어보고도 말이다. 하늘색 운동화랑 같은 모델이라는 것도, 내가 버린 거랑 똑같이 왼쪽이라는 것도, 다만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운동화를 챙겨오면서 몇 번이나 주위를 살폈다. 눈에 띄는 애가 없었다. 어떤 녀석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게 분명하다. 내 하늘색 운동화를 가져간 녀석이겠지. 지금도 어디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테고. 무슨 속셈일까? 생각할수록 약이 올랐다. 아무한테도 운동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옷장에 감춰두고 고민만 했다. 도대체 어떤 놈일까? 왜 이런 거야? 같은 모델, 같은 크기의 분홍색 운동화를 갖고 있는 애. 할머니 말이 생각났다. 매장에 딱 3켤레가 있는데 둘은 꽃분홍색이더라. 그나마도 어떤 여자애가 날름 집어가더만. 둘 다. 아무튼 걔도 나도 짝짝이 운동화를 갖게 된 셈이다. 이유를 모르겠다. 자기는 2켤레나 있으니 하나쯤은 이렇게 장난쳐도 된다고 생각했나? 문제가 좀 쉬워진 것 같기는 하다. 짝짝이 운동화를 신은 애만 찾으면 된다. 그런데 머리가 비지 않고서야 그렇게 신고 다닐 수가 있을까? 이 이야기에서는 연년생 혹은 동생이 느끼는 차별, 그리고 그 억울한 감정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맞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이고 맞이가 감당하는 부담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동생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이죠. 나도 둘째라서 둘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만약 첫째가 재능이 있고 공부라도 잘하면 둘째는 매번 비교 대상이 되죠. 사춘기 때 누구누구 동생으로 불린 적이 많았는데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의 지인들에게서 일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모델이 되는 경우에 지인이 혹시라도 이 작품을 보고 감정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해요. 당연히 캐릭터 이름 바꾸고요. 모델 정보도 지극히 일부분만 활용하거든요. 대부분을 가공을 설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전에 작품으로 꼭 쓰고 싶었던 주변의 어떤 지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건 주인공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야기로 써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죠.